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8월 13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오늘 이제 바이오주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 바이오주, 하반기 바이오주에 관심을 갖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최근에 이제 시장이랑 전반적으로 이 노이즈가 좀 우리나라가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가고 있고 전망이 어떻게 될지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바이오주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지금 지수 자체는 이제 32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래서 좀 한 달 정도 좀 지루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정말 좋았던 시장인데 7월 달부터 뭔가가 좀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8월 달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지수에는 별 문제는 없는데 요새 보면은 급락하는 종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급락은 하지만은 시장은 빠지지 않는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한쪽에는 시장을 떠받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쪽이 시장을 떠받치느냐? 반도체하고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렇게 7월달, 8월달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은 건 아니죠. 지수가 뭐 특별히 움직임이 없으니까. 급락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하이닉스도 올라오기 시작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삼성 SDI 이런 2차 전지 쪽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지수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도주들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버티고 올라오니까 지수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약세 종목이 많이 있지만은 근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2차 전지도 올라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도 잘 안 빠져요. 오히려 조금 더 강하죠. 왜냐면은 코스닥은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만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2차 전지 올라오면은 3분의 2는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바이오까지 올라오니까 뭐 또 바이오 올라오면은 반도체나 2차 전지 둘 중에 하나가 약세인데 오늘은 보면 2차 전지가 약세죠. 그러니까 이게 순환매가 계속 도니까 지수 자체가 빠지진 않습니다. 그런 대신에 지수는 안 빠지지만은 정말 큰 변동성이 있고 기존에 이제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잘 안 가는데 이 이유는 지금 미국 증시 매일 사상 최고치죠. 일본도 사상 최고치죠. 베트남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7월 달, 8월 달 들어서는 우리나라 증시만 못 가고 다른 나라 증시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난리가 났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일본 증시도 어제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못 가는 이유는 정부 정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노이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55으로 하자라는 결정이 났죠.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아니야. 대통령실에서는 관망.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연말까지 보자.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자체가 불확실성이니까 9월 달 내에는 해결하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그간 주도주라고 하는 애들이 다 못 가고 조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충분히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조종이 나오지는 않아요. 조금씩 약세를 보여주긴 있지만 더 이상 약세를 보여주지는 않고 그 사이를 틈타 얘네들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빠져야 돼요. 예. 빠져야 되고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결정이 안 됐으면은 만약에 빠진다면 물리는데 매수를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대주주 기준이 해결이 돼야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쪽이 이제 올라오면서 지수 방어를 하고 있는데 얘네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빠졌던 애들이에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실 많이 올라도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이제 올라오고 기존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부진한데 뭐 지금으로서는 시장이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뭐 거래량도 증가하고 거래대금도 이제 증가를 하려면은 사실 다른 나라는 다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따라잡아야지 되는 게 이제 정상이긴 한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요게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9월 달 내에 해결을 못하면은요 10월 달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추석이 있잖아요. 거의 2주 가까이 쉬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된다라면은 요거는 아마 10월 중순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못 가는 상황에서 국제 그 다른 나라 증시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아무리 악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순환매와 그리고 다른 나라 증시가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뭐 우리 증시가 그렇게 빠질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잘 버티고 이제 있지만 지금 실적 발표 시즌에 뭐 엄청나게 변동성이 이제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이제 원인이 그런 정책 불확실성에 있다라는 거고 이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면은 시장은 빠르게 지금까지 못 갔던 것들을 빠르게 반영하면서 이제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 며칠 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대주주 기준이 기존으로 복원이 된다라면은 어느 쪽이 잘 간다? 6월 달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잘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걔네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주주 대상 기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해결이 되면은 뭐 영상에서 나타났지만은 그 올 한 해 정말 많이 올랐던 지주사라던가 뭐 금융 뭐 그리고 뭐 원자력 그리고 기존 주도주들 뭐 조선 방산 변압기 막 이런 쪽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적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알고 계시면은 이제 그런 시기가 오면은 얘네들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드릴 거는 이제 바이오주죠. 그래서 이 바이오주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하반기에 바이오주를 좀 많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뭐 바이오주에서도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뭐 대주주 기준에 해당이 되는 뭐 그런 쪽이 이제 있기는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시장이 뭐 전체 다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좀 아닌 그런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나 모멘텀이 강한 것들은 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에는 세금을 내더라도 수익이 많이 나면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을 하는 거잖아요. 미국은 수익 그 세금을 22%를 내더라도 항상 수익이 나니까 22% 세금 내는 거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어찌 됐든 간에 세금을 내더라도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있다라면은 이제 기꺼이 낼 수 있는 사람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주가 기본적으로 오른 이유는 어제 CPI 발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때문에 미국의 그 CPI가 올라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가 쉽게 내려올 수 없다. 요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금리가 만약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은 어쩌면은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급락할 수도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트럼프의 얘기가 계속해서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미국의 경기 지표, 고용 지표가 특히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금리 인하 모멘텀이
강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들이 이제 오늘 부각을 받은 건데 사실 오전만 하더라도 바이오주들이 별로였어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이제 보여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금리 인하 모멘텀이 9월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9월 달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리고 금리 인하가 두 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남은 기간에 이제 금리 결정이 세 번 정도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바이오주가 좋았던 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 금리나 모멘텀을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반기에 이 바이오주, 우리나라 이 바이오주에 정말 큰 이벤트가 될 만한 사안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이오주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가 이제 유망한데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사실 바이오주는 매번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종목들까지만 이제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종목은 그냥 바이오주니까 이제 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들은 이제 괜찮을 걸로 이렇게 이제 예상이 듭니다. 예, 근데 뭐 다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을 이제 보게 된다라면은 여전히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비만 치료제 기업들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왜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기업들은 올라오느냐? 미국에 있는 비만 치료제 기업은 안 좋은데 기존의 다른 방식으로 임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빅파마인 노보노나 일라이 릴리 쪽에서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임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결과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 주가는 빠지는데 다른 쪽을 개발을 하고 있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니까 펩트론이 또 신고가예요. 예, 그래서 펩트론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펩트론은 최근 2년 동안 무려 4,000%나 올랐습니다. 예. 아마 이게 제일 많이 올랐을걸요? 4,800% 올랐습니다. 예. 펩트론, 예, 펩트론 여전히 대장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인벤티지랩이 오랜만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때 이슈가 굉장히 강했는데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올릭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봐서는 전고점 돌파를 하고 급등할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세대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 D&D 파마텍.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이제 D&D 파마텍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애가 이제 킵스 파마라는 종목인데 얘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킵스 파마는 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미 약품, 한미 사이언스가 뜨고 있는데 항상 한미 약품보다는 한미 사이언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한미 사이언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 임상 관련된 기업은 아닌데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기업 중에 이제 케어젠이라고 있어요. 예. 케어젠이라고 있는데 요 케어젠이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됐거든요. 예, 이제 요새 이제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는 있는데 얘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요 케어젠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비만 치료제가 이제 나온 거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 알려진 거는 상당히 효과가 괜찮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인데 지금 뭐 임상 보게 되면은 뭐 한 3개월 정도 복용하면은 10% 줄어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약도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 먹어가지고 살 빠지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다 사기죠. 예, 그런데 케어제는 진짜다. 예, 그래서 요 케어젠도 최근에 조정이 나왔는데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 중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 예, 요 기업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제일 1순위다. 비만 치료제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임상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임상과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은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 대표적인데 리가켄 바이오 신고가고 ABL 바이오도 뭐 최근에 신고가까지 갔습니다. 이제 이슈에 비해서 조금 덜 간 종목이 알테오젠이랑 보로노인데요. 자, 이 두 종목은 하반기에 좀 강력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이제 9월 말에 그 키트루다 SC 이제 FDA 허가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9월 23일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뭐 결과가 지금까지 다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 이 9월 달이 지나고 나서 11월, 12월 되면은 이제 숫자가 찍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테오젠이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바이오주 중에서는. 예, 그리고 이 보로노이도 10월 달에 고용량 임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못 갔는데 노이즈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거고 얘네도 임상 관련된 기업 그리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얘네는 뭐 대표적으로 바이오주가 가면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셔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요거는 최근에 신고가인데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얘도 괜찮고 그리고 방사성 의약품인 셀비온 퓨처캠도 분위기가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셀비온은 재차 신고가 갈 가능성이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교적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래서 킵스 파마도 지금 조정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그래서 킵스 파마나 젠백스도 모멘텀은 있는데 그간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삼천당제약 그리고 이제 Y바이오는 리가캠이랑 같이 보면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그리고 큐로셀, 코오롱 티슈진, 자 이런 종목들도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좀 보면은 확신을 갖기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종목들도 기관의 관심이 계속해서 있는 종목이니까는 이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생물보안법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거는 이제 삼성바이오와 바이넥스, ST팜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종목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중에서 이제 실적주로서 잘 갈 것은 ST팜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ST팜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실적에 비해서는 지금 저평가 상황이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주들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자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열심히 올라오는 종목이 한올바이오, SK바이오팜인데 SK바이오팜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호재가 발생이 돼도 막 주가가 빠지고 너무 어려워요. 한올바이오도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K 이노엔도 하지 마세요. 이건 맨날 올라가면 빠지고 너무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매매하면 후회할 만한 그런 종목이고 지노믹 트리가 요새 이제 분위기가 점차 좋아지고 있고 HLB 쪽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HLB 쪽은
좀 유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뭐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뭐 거들떠 보지도 마시고요. 여기 있는 기업들만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관심 종목이 한 1년째 여기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있는데 얘네들만 오를 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다 바닥에서 막 박박 기고 있고 뭐 계속 빠지고 안 좋아요.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해외 증시는 지금 다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도 뭔가 오른 것 같지 않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거는 자꾸 순환매가 나오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뭐 재수가 없으면은 내 종목이 급락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오른다던가 이제 그러는데 장기 소외된 종목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관심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자, 이러한 것들도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정책에 따라 시장이 많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정부 정책이 아니어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결국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주 쪽인데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급락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죠. 바이오주는 원래 실적이 별로기 때문에 실적을 발표해도 별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오히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뭐 아무래도 이들 기업의 그만한 이제 스토리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게 먼저 부각을 받을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잘 선택하신 다음에 하반기에는 이 바이오주로 한번 큰 수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매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010-46 하나에 6167번으로 숫자 7번 문자 주시면은 단기 급등주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 무료로 알려드리니까요. 자, 부담 없이 문자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JL 투자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 J톡을 통해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일단은 내일이 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그래서 뭐 시장이 다시 부진해질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뭐 일단 우리나라가 최근 한 달간 보게 되면은 가장 부진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후로 좋은 모습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